배상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시나요?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는 설레는 마음이 들 때 가슴이 뛰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느껴지는 두근거림은 어떨까요? 아마 불안함도 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의 멘토는 새로운 도전의 두근거림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실 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활동 오늘의 멘토 배우 이수련 멘토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갸냘픈 몸매에서 이수련 씨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네. 전직 대통령 경호원을 10년이나 한 배우. 아,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가냘퍼요? 아, 근데 경호관들 여자분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경호관이라고 약간 그런 선입견적인 딱 생각을 있잖아요. 하고 계셔서 네. 상대적으로 제가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네, 거예요? 훨씬 더 지금 날씬하시고 너무 왜 아름다우신데. 이래? 아, 잘 보여야죠. 아니 네. 같은 여자가 보기에요. 야 뭐야 무술도 잘하고 얼굴도 이렇게 연기까지 잘한데 질투 오늘 제가 한몫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그 핫해 눈을 뿅뿅 뜨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고 우리 시작할게요. 네. 핫톤클럽 그렇게 좋으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화통한 남자, 두 남자, 용춘. 불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답 아나운서 황수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나오신 분이 뭐 사실 좀 화려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극과 극의 어떤 직업인데 사실 이분이 큰 강단을 가서 인생의 급회전을 하신 데에는 죽기 전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수동 아나운서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제 괜찮아요. 벌이가 안정적인 아나운서예요.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네. 보장이 안 돼 있어. 갑자기 축구 선수를 갑자기 이제 그만둬야 된다. 갑자기 이거를. 이거 그만둬야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 나는 살기 전에 어떨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겠다. 고민을 많이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굶진 않을까? 굶을 그런 것 거. 같아요. 그럼 안 벌써 돼요.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확정이 돼 있는 아니, 거죠. 우리 김동환 아나운서님은 네. 뭐 그런 경우요? 예. 있었냐고요? 갑자기 한의사를 그만두고 이거 큰데요 이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 저는 한의사가 뭐 한국에서뿐 아니라 외국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을 건너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깨끗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이 소중하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네.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그 맞아요. 과정 그 선택 저 오늘 너무 궁금합니다. 그거 꼭 듣고 네.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됐으면 바람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경호관 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한눈에도 탁 그러니까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뭔가 그런 카리스마와 약간 덩치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이수련 씨 보고 어머 아니구나 완전 다르구나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늘 이제 살아오신 많은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배우로서 연기 활동으로 많이 찾아뵙기 전에 특이한 경력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진로를 바꿨는지 또는 어떻게 그 결심을 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공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수련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저도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경호관 출신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안 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또 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이렇게 옷을 입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치마나 어떤 구두, 하이힐 같은 걸 신는 것들이 어색한 아직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예전에는 저는 항상 남자 양복을 입고 또 굉장히 뛰기 편한 그러한 운동화 같은 것들을 신고 다니는 것들이 익숙한 대통령 경호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배우로서 연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연기라는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지 굳이 이렇게 전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까봐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준비해온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한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천천히 한번 말씀을 편하게 드려볼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래 너는 여자아이니까 피아노를 치고 발레 학원을 가라. 여자는 선이 아름다워지려면 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엄마.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뭔가 태권도를 해서 멋있는 액션을 보여주고 싶고 남자애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싶고 육상을 하고 싶고 약간 이러한 성향을 가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좋아하면서 뭐 육상도 하고 굉장히 많은 운동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학교는 여중여고여대를 갔어요.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정말 여중여고여대를 가서 그것도 굉장히 얌전하게 교복을 입고 또 이제 모범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 한번 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대학에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무슨 사회체육을 전공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경호학과를 나왔을 것이다. 근데 전혀 그런 쪽이랑 상관은 없고요. 저는 또 인문학, 영문학을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학교를 다닐 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와서 정리를 생각해서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학생으로 추정되시는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취업 준비로 대학교 시절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취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뭔가 나는 커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일이 맞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이제 밑에 뭐 이제 공고들이 뜨잖아요. 뭐 어떤 방송사에서 리포터를 모집한다, MC를 모집한다 이런 공고를 봤어요. 그리고 재밌겠다, 저걸 한번 해볼까 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가서 저를 막 팔았어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설명을 하고 나를 사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어필하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이제 리포터로서 방송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대학교 다닐 때의 일이고 그런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할 만한 의미 있는 직업일까라는 거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는 커서 무슨 일을 할까요? 했더니 넌 굉장히 다 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엄마한테 묻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들 이제 친구들이 뭐 하는지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도서실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끊임없이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도 책상에 앉아서 뭔가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전 진짜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저희 학교에 도서관을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좀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운동장이 어디 있고 체육관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잡고 앉아서 하던 일이 이제 방송 쪽 일이니까
언론사를 가보자. 나는 뭔가 이 시대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언론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나는 평범한 어떤 것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종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굉장히 그때 유명한 여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 종군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래 나는 저런 분이 좀 되고 싶어. 나는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그다음에 이라크 거 가서 나는 폭탄이 쏟아지는 곳 내에서 나는 뭔가 마이크를 잡고 이 상황을 전달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공부를 하다가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죠. 신문 뉴스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신문에 공고가 뜬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뽑는다. 근데 여기에 또 확 시선이 집중이 됐어요. 처음으로 경호실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여중여고 여대를 나온 사람인데 경호실? 아 멋있어. 대통령을 경호해? 근데 여자를 처음 뽑는단 말이야? 라는 데 꽂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또 덜컥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이제 평상시에도 운동을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이제 태권도를 오래 했고 또 꾸준히 체력 관리를 했고 그래서 체력 검정도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시험을 공부를 했던 것들이 그 공무원 시험의 과목과 굉장히 운이 좋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처음 뽑는다는 것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합격을 했어요.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합격을 해서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어떠한 처우나 복지나 공무원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전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곳이 되는데요. 그곳을 가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길이 있어요. 분수대가 있고 건너면은 이렇게 파란 지붕이 보였어요. 파란 지붕이 보이는데 그냥 거기를 내가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전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군대랑 굉장히 유사한 그 조직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온 개념 없고 방송사를 뛰어다니든지 철부지 갓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이었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있죠. 군대 가면 남자분들 갔다 오셨나요, 군대? 갔다 오시면 선착순이라는 거 하잖아요. 선착순 하면 혼났어. 저기 있는 저 짐을 찍고 선착순으로 먼저 돌아오는 사람부터 그 벌칙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선착순 합니다. 근데 여자가 저희 동기들도 남자들도 있고 체력이 좋은 여자분들도 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어도 막 아무리 열심히 해서 뛰어왔는데 졌어요. 그래서 막 숨을 막 이렇게 헐떡이고 있으면은 그 하시는 조교분이나 교관분께서 물어보세요. 왜 그럽니까? 뭐 몇 번 훈련생 힘듭니까? 업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자분들 아시죠?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업어주세요. 막 이랬던 캐릭터였던 거예요. 자 반응 나오시죠? 이런 개념 없는 어떻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맞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왔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문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아까 말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웃겨서 혼자 킥킥킥 웃다가 또 혼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거에 굉장히 정형화된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이게 내가 됐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도 단아까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못도 항상 남자처럼 움직이기 편하고, 그러니까 구두? 힘들어. 그걸 어떻게 신어?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하이힐을 신고 등하교를 했던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미니스커트에. 근데 이제 하이힐 같은 건 너무 힘들고 발목이 부러질까 봐 무서워서 못 신고.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올백으로 탁 하나로 묶어 생머리하고 남자 양복 입고 사람들을 항상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지?
입처럼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지? 저 사람 뭔가 수상해 보여. 저 사람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면 예쁜 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심하니까 매서운 눈초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내가 되고 밑으로 후배들도 생기고 생활에 내가 하는 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이게 그냥 적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뭔가를 이룩하고 천천히 이제 진급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편안한 단계죠. 근데 이것들이 저한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 배우고 싶고 어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뭔가에 계속해서 뭔가 내가 힘들게 도전해서 이거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이유를 느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머릿속에 딱 계산이 돼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천천히 뭔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뭐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또 이제 학원에 가서 전혀 지금이랑 상관없는 피아노 같은 것도 이제 배워가지고 뭐 콩쿨 같은 데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끝내고 제가 밖에 나와서 어떤 것들을 특별히 이루고자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난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길을 버리고 나온 건 아닌데 나와서 차츰 내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 연기라는 일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나는 항상 나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굉장히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 국민의 축제, 월드컵 같은 행사들도 만약에 모시는 분이 참석을 하시면 저희도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멋있는 공연 같은 거, 감동적인 공연. 근데 저는 항상 뒤에 서 있죠. 뒤에 서 있는데 공연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웃으면은 그거는 본분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지만 나는 그거를 속으로만 느끼고 그걸 절대로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저의 전 직장이었던 거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어땠냐면 아예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보긴 봤는데 지각은 했는데 이걸 내 머리에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흘려가는 것처럼 항상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스스로의 성향과 맞지 않았는데 연기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충동 안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조용한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그런 공연에서 암전이 되고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공연을 시작하면서 그때 악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약간 일탈적인 것들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만약에 이게 배역에서 캐릭터에서 그러면은 극 중에서 내가 그런 캐릭터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난 그걸 정당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이 그걸 보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연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스스로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웃으면은 너무 웃기니까 깔깔깔깔 웃고 또 우는 것들도 정확히 표현을 하고 화가 나는 것도 하고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되게 이상해. 예전에 전 직업을 가졌을 때는 저 사람 뭔가 수상해. 왜 저럴까? 뭐가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그런 배역을 맡으면 난 그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돼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어떤 이유에서 저랬을까? 어떤 흐름을 가진 성장 배경을 가졌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게 싫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편협했나.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내렸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에서 흔들리고 깨지고 또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와서 딴따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래요. 전 그분들도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그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딴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것들이 되어보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배우는 평생 배워야 배우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고 깨져요. 아까 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높은 보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또 이제 편의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와서 지금 솔직히 뭐 하고 있냐면 지금은 조금 벗어났는데요. 그 전에 제 나이에 특출나게 이쁘지도 않은데 전에는 경력도 제가 감췄거든요. 전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서 배우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저 이 연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프로필을 내밀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로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 아름다운 분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스타가 되어 있다. 근데 당신 인재 시작하기가 너무 늦었다. 안 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끊임없이 깨지고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예전에 20대 초중반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울고 상처받고 난 안 되나 보다.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 굉장히 자존심을 다쳤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 배웠다. 제가 왜 안 되나요? 그럼 뭘 고치면 되나요?를 전 되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걸 그만두고 이 길을 다시 시작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난 이걸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 뭐 외모가 별로라든지 어떤 분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눈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눈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코가 별로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소리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걸 저한테 투자했어요. 정말로. 투자를 해서 그렇다면 메이크업을 한번 다르게 하고 가볼까? 오디션을 갈 때? 아니면 옷을 좀 다르게 입어볼까? 소리가 안 좋아? 발성 훈련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주의가 있었거든요. 40이라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통장에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저축을 하자. 그래서 저는 배우는 데에 돈 쓰는 걸 하나도 아까워 안 했어요. 정말 초반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남자 양복만 입고 다니던 애가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장들을 사야 되고요. 구두 사야 되지. 또 이제 외모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됐어요. 연기도 배워야 되지. 못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뭘 잊고 살려고요. 잊고 살면서 그것들이 이제 나한테 하나하나가 체득화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되면서 조금씩 예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배우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옆에 매니저나 매니지먼트가 있잖아요. 해서 대신 해줘요. 대신 프로필도 돌려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기 창피하잖아요. 저는 뭘 잘하고 그러니까 저 꼭 써주세요라는 걸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걸 제가 하고 다닌 거예요. 왜? 뻔뻔하니까요. 그죠? 내가 전 직장도 있고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뭐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요.
제가 제 사진을 이쁘게 나온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그리고 나는 모자라고요. 모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써가지고 이거를 출력해서 들고 가요. 오라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제작하는 데 가서 프로필 돌리고 뭐 이제 어떤 건강음료 같은 거, 뭐 생활음료 같은 거 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배우 누구누구입니다. 전 뭐뭐뭐 잘하고 저 어떤 사람인데요. 저 꼭 불러주세요. 막 이번 아니더라도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계속했어요. 한 2년 가까이 제가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서 그런 캐스팅이나 담당을 하던 분들 중에 이수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약간 없을 정도로 아, 그 사람 어떤 거 하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캐스팅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단역부터 해서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작은 거에 캐스팅을 해서 갔다가 오디션을 보고 나서 제가 욕심을 또 내죠. 저 이것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대개는 그거를 많이 못하세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을 이제 보러 가서 하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오케이 됐습니다. 가보세요. 가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가보세요. 얼굴 빨개지고 나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그래 나 이거라도 하나 더 보여주려고 난 노력을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이제 알만한 어떤 유명한 배우와 같이 이제 조연급으로 드라마도 촬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지금 중국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도 계약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후에 저와 그 전에 저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았던 건 순전히 20살 이후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20살부터가 한 살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나이를 계산해보면 나는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 절대로 많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 사회 나중에 노후를 위해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씩 차감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평생 살면서 왜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아야 되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남들이 사는 것과 다르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지금도 저 자신한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솔직히 되게 부끄러운 게 배우가 작품과 연기로 말을 하고 작품과 연기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나를 알려야 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알리고 싶지 않고 반칙이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알리지 않았던 과거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반짝 이러고 나서 이 관심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냥 경호원 출신 액션을 하는 어떤 배우로 잠깐 주목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역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좋아. 그러면은 난 이걸로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기로 더 승부를 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왜? 저는 전 직장을 싫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 직장이 너무 좋아요. 좋고 훌륭하고 굉장히 제가 어려서 배워야 할 모든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팀워크, 협력, 그다음에 남들을 이해하는 것, 예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딴 데 가서 막 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 친정이다. 근데 그 친정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저의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당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 꿈에 도전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연기로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공감할 수 있는 배우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공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춰진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서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yeah.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재미까지 있으시고 입담도 진짜 입담이 정말 좋으세요. 연기하실 때 애드립 치는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 그럴 아직은 단계가 아닙니다. 언젠간 이제 오겠죠. 네. 네. 근데 이 안정된 자리를 두고 그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게 그냥 처음에 그냥 오케이 난 이거 하겠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솔직히 이제 굉장히 주어진 시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밤을 새워서 큰 동아지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내가 여기 남아 있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장점, 단점. 그다음에 나가서 했을 때 무엇 장점, 단점을 썼어요. 근데 솔직히 나와서 했을 때 단점이 훨씬 많았어요. 네. 단점이 훨씬 많고 남아있을 때 저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정말 내가 이걸 안 해봤을 때 정말 내가 후회 안 할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거 한번 못 해보지? 뭐 해보자. 이거 다 잃는다 해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장점, 단점 네. 했는데 이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련 씨의 마음이라는 큰 포션이 이쪽에 가 있었겠죠. 네. 적진 않았지만 네.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에 더 매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직업을 한번 바꿔서 새로운 어떤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수련 씨께 정말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통클럽하고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클럽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다고요? 다 필기를 하세요. 네 분이 앉아서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좀 풀어봐 주세요. 필기는 이제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고 적은 건 별로 없어요. 적은 건 별로 없는데 지금 좀 전에 그 코멘트 하셨을 때도 제가 다 들었던 생각이 안정적인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불확실한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버렸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일에서 그 또 다른 어떤 설레임 아니면 또 두근거리는 어떤 또 다른 발걸음. 저희들이 지금 부제가 또 다른 발걸음이잖아요. 그 발걸음에 제가 박수를 다시 보내면서 힘들진 않으셨는지. 근데 그 힘듦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소화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가다 보면 내가 힘든 걸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힘든 과정이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만두고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포기했던 것들은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크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가장 아쉬웠고요. 솔직하게 또
이제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죠. 정말 나와서 괜찮겠니?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엄마 나는 진짜 죽기 전에 이걸 안 해보면은 난 너무 후회가 돼서 눈이 안 감아질 것 같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잘할게요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응원은 해주셨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잘 해봐라. 네가 이제 열심히 시간을 버리지 않고 잘할 거라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하세요. 저녁쯤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아닌 거 아니겠니? 아니에요 엄마 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보면 이제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구구절절 이만큼 해가지고 문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아쉬우신 거. 그렇죠.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시니까 내 자녀가 뭐 이제 탤런트를 한다, 연기를 한다는 걸 가장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결국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많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급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걸어서 오래오래 천천히 가는 배우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는 좀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력으로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빨리 가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인가 더 느려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에이 됐다, 다 놓자.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자 했더니 훌쩍 돌아봤더니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요, 굳이 왜 전직 그 경호관 출신이라는 걸 숨기려고 했을까? 그건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칙인 것 같아요. 왜 그게 반칙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이력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캐스팅 디렉터다 그러면 헉, 경호관 출신이야? 오케이, 제 2의 길라엠으로 만들겠어.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반갑죠? 그 길라임 시크릿까지. 이름이 너무 반갑네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입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 지금 또 이제 액션 배우 쪽으로도 그러니까요. 예, 주목을 받고 계시니까. 왜 굳이 숨기려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두 가지가 가장 걱정됐어요. 지금 말씀하셨기에 먼저 얘기를 하면 경호실 하면은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덩치가 있고 운동을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경호실 출신 배우면 액션 배우일 것이다 라는 것들로 굳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오래가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단순히 액션도 되는 배우지 액션만 하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 연기자면 연기를 잘해서 연기로 이제 주목을 받아야지 뭐 출신이다. 근데 제가 그 출신인 것이 제가 연기를 잘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괜히 좀 특이한 경력을 팔아서 내가 경력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같으면 뭐 먼저 그 얘기하고 시작하죠. 준원 씨는 뭐 묻기도 전에 나가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판 깔고 바로 얘기하고. 일단 무조건 이야기를 하죠. 남이 안 시켜도 일단 먼저 얘기하고. 아니 그래야지 일단 플러스가 되니까. 맞아요. 그럼요. 그걸 가리고 처음에는 그러면 배우를 처음에 이제 그만큼 시작한다고 자신 했을 있었던 때 거예요. 내가 네. 볼 땐 자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외모에 자신 있었던 건가요? 저희 아니고요. 아까 짓밟히지 않을 자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제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 너 20대랑 지금 꼽다운 미모의 아이돌들과 경쟁을 하면서 네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너는 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잖아요. 제 이 외모를 지적하고 뭔가들을 지적할 때. 근데 그런 것들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쌓아온 내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훈 씨 같은 경우도 직업을 한 10년 더 하셨나요? 쇼호스트를? 저도 10년 했어요. 10년을 정말 잘 나가는 쇼호스트에서 직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리를 하나 해놓으면 그 요리 하나 때문에 하루 삶이 샤방샤방해지는 느낌을 제가 우리가 SNS 친구거든요. 네. 가끔 그 요리를 보면 샤방샤방 그 하루가 그냥 샤방샤방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아주 공감대가 그런 어떤 공감대가 좀 느껴져요? 저는 갑자기 질문이 또 이제 일로 왔죠. 네. 스타일이 이래요.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물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완전히 직업이 바뀌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업을 바꾸고 나서 5, 6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 또 그 두 직업이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일과 지금 또 5, 6년간 이렇게 매진해왔던 일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5, 6년 있어보면 또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연기하시거나 때 액션 배우로서 현재 여배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뻔뻔해요. 오디션장에서도 뻔뻔해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아까 20대 애들하고 아이돌하고 네가 경쟁이 어떻게 돼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20대하고 경쟁을 어떻게 해요? 20대는 아이돌들이 꽃 같은 아이들이 할 그 배역이 있고 또 30대는 30대에 맞는 40대는 40대에 맞는 배역들이 있어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막 눈물 막 줄줄 쏟고 막 엉엉 울어서 그 별명이 이제 울보 77이었어요. 그 77년생 대표 울보라 그래가지고 내 뭐 친구 나이까지 뭐 아 그런가? 이거 삭제해요? 가능한가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제가 뻔뻔해졌냐면요. 문화센터 가서도 처음에는 이제 회원님 재료비를 주셔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회원님 재료비 안 가져왔으면 여기 내 계좌번호 그러고 막 칠판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무례한 건 아니나 내가 할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보여주고자 수련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나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그 20대는 못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 무기예요, 무기. 맞아요. 아니 우리 시선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저 여기서 가장 좀 나이가 지긋하신 김동완 아나운서께서는 아니 왜 또 나이 그- 지그스로 아니, 가. 한선생 뭐 굳이 뭐 딱 봐도 지긋하시니까 한선생님. 딱 봤을 때 저런 선택을 하고 내 동생이 저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수련 멘토의 지금 생활상을 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71년생인데요. 이것도 삭제.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수련 씨가 이수련 그 이름이 그 예명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지으신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원래 종교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을 했잖아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오래 갈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싶어서 유명한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옛날 꿈이 정말 종군 기자 네. 원하셨다고 하잖아요. 막 전장에서 막 폭탄 터지고 이러는데 거기서 호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서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련이랑 너무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수련이 자라는 데가 진흙에서 자라잖아요. 진흙에서 자라서 한자로 했을 때요? 원래 연꽃입니다. 원래 연꽃입니다. 그래서 연꽃이에요? 예. 그 수련이 확 필 때는 거기서 깨끗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화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그 어떤 정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수련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끝에요. 맨 마지막에 연꽃이 피면 연자육이라는 그 과육이 생겨요. 그 연자육이라는 과육은 우리 그 약 중에서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신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정말 이거 자체가 드라마잖아요. 지금 삶 자체가 벌써 경호관으로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여배우가 되고 이런 정말 드라마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봐서는 그런 연기가 사람들한테 진짜 이제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질문 도대체 안 해요? 어떤 연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앞으로. 어떤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 건 사실 많아요. 저는. 1순위. 네? 1순위. 1순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반전 있는 역할. 그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꽂혀서 좋아하고 있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도 유명하고 좋으신 여배우들이 많지만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예, 로자먼드 파이크라는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보면은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풀어가는 그 영화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매 씬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것들은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 빤히 되고 예측이 되면 그건 너무나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데 그 배우 같은 경우는 계속 매 씬마다 저 얼굴에서 저 표정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저한테 계속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저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 저 사람한테 저 모습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이 감정을 계속 숨기는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배우가 되면 감정 표출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그 연습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소리도 지르고 정말 처음에는 우는 것도 잘 못했어요. 소리 내고 막 통곡을 해서 울어도 보고 그다음에 웃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살짝 웃는 것만 저의 표정이었는데 하하하 정말 주변에서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볼 정도로도 해보고 그 벽을 깨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도 지금 작게 크게 계속해서 저를 깨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 모습이었으면 요새는 제 모습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네.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방청객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진취적인 삶을 갖다 사신 것 같아요. 뭐 대학교 여대를 나왔다가 경호원으로 들어가고 또 방송인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뭐 조직적인 문화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예인으로서 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거나 화내고 내가 이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밖에서 이걸 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간다든지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해봤자 이게 스트레스를 잊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담아두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건 근원적인 해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역발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게 있었으면은 그것들을 그냥 제가 마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이라면 이해하려고 하고 상황이라면 이걸 이해하려고 해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고 있는 지금도 과정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내가 여기서 이걸 이겨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극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분 질문 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 대통령 경호원을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경호원은 거의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셨을 텐데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들이 뭐가 있었을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체력적이거나 아니면 문화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저를 똑같은 동등한 그런 경호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우리 조직 내부보다는 밖에서 그런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지방에 이제 행사 때문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의 당연한 역할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정확한 이제 명칭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떤 관계 기관의 그 높은 직급에 있으신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당연하게 난 커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소속 거기에 있는 어떤 그냥 행정 일을 보는 사무 여직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되게는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끈하면서 뭐라고요? 라고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뽑아다 드렸어요. 뽑아다 드렸더니 좋다고 이제 고마워요 이러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석을 하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차례로 한 명씩 일어나 소개를 해요. 제가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분이 제가 어디서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셔가지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미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문화에서 적응하는 것들 이게 국내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인을 보좌하는 임무도 했었어요. 요인 경호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온 어떤 분,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을 이제 경호를 하려고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팀도 이제 직책을 맡아서 나갔는데 외국에서 팀이 왔어요. 그럼 한국 팀과 외국 팀이 만났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등치가 막 이만해요. 막 2m 가까이 되는 막 흑인도 있고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몸으로 내리누르면 다 압사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지? 말면서 저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나왔는데 저 조그만 여자가 자기가 경호원이라고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들끼리 또 한참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와가지고 팀장이 이러더라고요. 혹시 닌자냐고. 저한테 닌자냐고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얘가 지금 코미디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총을 들고 쏴? 한국에서?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무기가 있을 것이다. 검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뭐 이제 삼절곤, 활, 뭐 독화살, 표창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막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과정들을 버티고 잘 임무를 수행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관계도 끈끈해지고 돈독해지고.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랬군요. 자, 이제 슬슬 이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늦가기 도전을 한다는 게요. 사실 두려움이 먼저 앞서잖아요. 근데 수련 씨처럼 이렇게 뭔가 조금 일을 하다가 뒤늦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감히 조언을 할 만한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하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를 상처 주게 하지 않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왜 내가 내 꿈을 이뤄나가고 선택하고 도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꼭 있어야 돼요. 노력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난 무턱대고 나 이걸 이룰 거야. 저는 그거는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한테 자꾸 아니야, 너 못하고 있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거에 흔들리고 귀가 얇아지고 자불안석이 되고 마음이 상처받고 이것만 아니면 저는 도전을 할 가치도 충분히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말이 오늘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요약을 하면 그냥 남한테 나를 상처 주게 하지 않고 내가 남한테 상처받지 않게만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내 꿈을 이뤄나가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배우 이수련 씨, 이제 타이틀 배우라는 이 말이 탁 몸에 가서 붙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게요. 지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야말로 영화제 신인 배우상 이수련 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꿈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는 용기가 인생에 한 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에도요.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